2024학년도 대입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행계획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보면 각 대학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대학에서 뽑을 거다라고 하는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부터 알아보겠는데요. 자, 서울대는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르는 입시부터 조금의 변화가 있죠. 일단 수시 지적 균형 선발 전형에서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깨고 단계형으로 바뀝니다. 1단계 3배수를 먼저 뽑은 다음에 그다음에 2단계 면접을 보게 되겠죠. 어찌됐건 전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2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돼서 면접까지 보게 되었던 그 일괄 합산 전형이 사라지고 1단계에서 서류로 3배수를 뽑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1단계에서 탈락하는 학교가 나오면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올해 고3이 시작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있을 고2 학생들 이제 올해 고3들 결과를 보고 준비를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역균형 전형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고3 때 뭔가를 준비한다기보다는 1, 2, 3학년 꾸준하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수능 최저가 완화되었죠. 올해부터 세계합 7로 바뀌었고요. 이전까지는 원래 2등급 3개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3등급 3개 왔죠. 지난 2년간. 그런데 올해는 세계합 7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완화가 아니라 좀 세진 느낌이 있지만 보통 최상위권 학생들이 쓰기 때문에 최저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4학년도 그러니까 우리 고2 학생들이 치르는 그때는 변화가 있습니다. 뭐 인문에서 제국어나 한문 5교시에 응시하는 이 과목들을 이제 필수 응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간혹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점수화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응시해야 될 영역인데 이걸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에서 말하기를. 그래서 이게 특별한 건 아닌데 그동안 쭉 해왔던 건데 이거 놓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게 큰 변화죠. 자연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과 학생들이 서로 다른 원, 투를 보도록 지금까지는 그게 룰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물리학 1을 배우면 물리학 2를 시험 보는 일은 불가능하게 막아놨는데 보통 이렇게 보는 거죠. 지구학 1, 지구학 2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막아놨는데 2024학년도 고2부터는 이게 가능하답니다. 특히나 수시에서의 최저 학력으로서의 시험 보는 요거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원을 허용해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최저 학력을 통과할 개연성이 높고요. 이과에서 그러면 가뜩이나 내신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허용이 되면 커시 좀 더 올라갈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시에서 이거는 정시에서 이제 중요한데 이따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른바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과연 투를 보면서 가산점 5점을 확보하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투를 지금처럼 섞어서 보면서 가산점 3점을 확보하는 게 나을까? 그런데 저희 학교 기준만 놓고 보면 정시에서 서울대를 갈 자원이 과연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관심 있게 보여지지 않고요. 아무튼 수시에서 이렇게 이과 학생들이 원을 볼 수도 있다. 이 변화를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전에도 미리 그 공지가 되었지만 서울대를 통해서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 있다.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있는데 핵심 권장 과목은 그 지원하는 지원 모집 단위에서 반드시 듣고 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과목이 핵심 권장 과목이고 권장 과목은 가급적이면 들었으면 좋겠다는 과목인데 종합전형이고 또 선택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안 들으면 손해볼 수밖에 없죠. 다만 학교에서 개설이 안 돼서 못 듣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개설이 되었는데 좀 더 쉬운 내신 따는 목적으로 안 들으면 분명히 불이익이 있을 거다. 뭐 이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했죠. 특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과 쪽에서는 특별한 핵심 권장 과목이나 권장 과목이 없습니다. 경제학부 정도만 미적분과 확통을 듣고 알아 하는데 확통은 아마 다 배울 테고요. 미적분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문과 학생이 듣게 되는 약간의 부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미적분을 듣고 가는 게 유리하다.
안 들으면 불리할 거다 생각하는 거고 대부분은 이쪽 영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과 학생들은 그건 수학 문제인데 웬만하면 수학 쉽게 간다고 뭐 확통이나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수능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미적이나 기하를 배우겠지만 이걸 다 들어야 되느냐 이 고민이 많이 쌓일 수 있는데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과학 관련된 모집 단위에 따라서 들어야만 되는 과학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은 들어라. 진로 선택 과목으로 좀 쉽게 ABC로 이렇게 내신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들어라. 이게 이제 핵심이었죠. 자, 서울대 정시 뭐 개인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정시 쓸 일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자 정시가 있는데 지역균형 조정이 생기죠. 이것도 이제 2024학년도에 처음 생기는 게 아니라 2023학년도 올해 고3부터 처음 생기는 건데 지균이죠. 이것도 고민이 많죠. 재학생과 재수생이 있으면 누구한테 추천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뭐 저희는 뭐 별로 고민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 뽑는 게 아닙니다. 일부 모집 단위만 뽑습니다. 이렇게 인문 계열, 사회과학대 과학대학 중에서 정치외교, 경제학부, 인류학과만 뽑고요. 또 공대를 광역으로 뽑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이제 기계공도 들어간다는 거 참고하시고 이런 대학들을 뽑습니다. 수능 60에 교과 40.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뽑느냐 이제 정시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비율을 뽑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정시를 볼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과학에 대한 조정 점수를 준다. 그러니까 원도 허용해 준다. 대신에 투를 보게 되면 이런 가산점을 준다는 얘기고 이제 교과 평가 부분은 이제 이렇게 두 명의 평가자가 자 이런 내용들을 보는 거죠. 자, 과목 이수, 교과 성취도, 학업 수행 능력 봅니다. 그러니까 과목 이수 내용이라는 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를 보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교과 성취도는 말 그대로 성적을 좀 보겠다는 거고 그다음 수행 내용은 세트를 통해서 어떤 활동들 어떤 지적 호기심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겠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당연히 서울대니까 A가 나서 10점을 다 확보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서울대에서 예상하기는 그 자원들은 수시에서 다 뽑혔을 거고 정시에 남아있는 자원들은 그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수시에 직윤을 쓰게 되는 그런 인력풀이 아닐 거다. 그래서 B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니까 정말 흔히 말하는 정시파 학교 수업 전혀 안 듣고 수능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큰 부담은 없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제가 더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2024학년도가 되면 물론 2023학년도도 마찬가지겠지만 2022학년도까지는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3대 7이었습니다. 서울대는. 그런데 2023학년이 됐을 때 지금 현재 고3이 되면 이게 수시와 정시가 4대 6의 비율로 바뀌는데 게다가 2024학년도 즉 고2가 대학에 가는 그때 보면 전년도보다 수시에서 뽑는 인원이 더 줍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전보다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시에서 서울대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이쪽 인문 쪽은 큰 변화가 없는데요. 여기 사회과학부터 보면 한 명, 두 명, 많게는 경제학부 같은 경우는 여기 20명인데 여기 12명, 사회학과도 7명인데 6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 66명 뽑았던 직윤에서의 인문과 사회에서 53명으로 줄었죠. 그럼 이 줄은 인원이 어디로 갔냐? 이 사회통합 전형이라고 이 기획유형 특별 전형으로 이제 더 추가가 됐죠. 이게 의무적으로 뽑아라 했기 때문에 이런 데로 좀 인원이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대 쪽은 더 심하죠. 특히 우리 공대 쪽 보면 10명인데 8명, 여기 기계공학은 21명인데 16명. 왼쪽이 2023학년도에 모집 인원이고요. 오른쪽이 2024학년도에 모집 인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공대와 다 놓고 보면 139명인데 2023학년도는 2024학년도는 104명, 거의 30명 넘게 인원이 줄었죠. 보통 한 학교에서 한 명의 학생이 서울대를 간다 그러면 30개의 학교가 이제 서울대를 못 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경쟁률은 뭐 경쟁률 자체가 그렇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최고 잘한 아이들끼리 모여 있는 상황에서 더 어려울 수 있고요. 게다가 이과 학생들은 내신에 대한 인플레, 게다가 수능 최저에 대한 이런 완화 현상이 있다 보면 우리가 흔히 나오는 입결 결과보다 더 높은 점수가 요구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원하는 인재상의 모습을 갖추는 게 우선이겠지만 눈으로 보이는 정량적인 기준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2024학년도에만 변화한 건 아닌데 올해부터 바뀌는 겁니다. 2023학년도 역사 학부가 이렇게 바뀌죠. 이전에는 한국사, 동양사학, 서양사 이렇게 나눠졌던 건데 2023학년부터는 역사 학부로 통합이 된다는 학부로 바뀌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 정시 직윤에서 공대를 광역으로 뽑는데 거기에는 기계공, 전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부, 화생, 산업, 항공우주공학부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대가 다 들어가는 것, 이 공대를 다 지역균으로 뽑는 건 아니다. 정시에서. 그런데 나름대로 알짜배기 학과도 요 안에 들어가 있다. 1학년 때 학부를 뽑아놓고 2학년 때 이 중에 고르게끔 돼 있다는 얘기죠. 자, 서울대는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변화가 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대의 큰 변화는 뭐냐? 일단 수능 체제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학추하고 학업 우수형 있는데 수능 체제가 상당히 높았죠. 그런데 이게 점점 완화가 됩니다. 2022학년 대비 2023학년도가 하나씩 완화가 되죠. 학추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에 인문이 3합 5, 자연이 3합 6이었는데 올해 3학년제 치르는 입시에서는 하나씩 완화가 돼가지고 3합 6, 3합 7 이렇게 완화가 되는데 2024학년도에는 더 완화가 돼서 세개 영역 3합 7로 다 완화가 됩니다. 대신에 3군은 여전히 두 과목 평균이고요.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는 자 2022학년도는 4합 7, 인문은 자유는 4합 8이었죠.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최저가 너무 높아서 자 일반계에서 아무리 학종을 준비를 잘한다 하더라도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최저만 맞춰면 붙는 전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높아졌는데 이것도 완화가 되어서 2024학년도에는 4합 8로 다 완화가 됩니다. 대신에 또 탐구가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이것도 만만치 않죠. 실은 만만치 않은데 자 서울대나 고려대나 자, 마음이 착해가지고 최저를 완화해 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학력 인구가 줄기 때문에 최저 맞추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우려함에 대한 선제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려대의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정시 모집에서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교과 우수 전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게 서울대, 고려대를 비롯해서 많은 대학에서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하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서울대, 고려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하고 약간 결이 좀 다릅니다. 서울대는 종합전형이라서 말 그대로 3학년 2학기 때까지 일정한 수준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정량으로 교과만 20%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수시에서 고대를 붙었어야 되는 학생들이 만약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전형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형을 하기 위해서 3학년 2학기 때까지 엄청나게 내신 관리를 하고 또 수능을 열심히 잘 보고 이론적으로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기보다는 아무튼 꾸준히 수시를 준비했던 학생들 중에서 만약에 수시에서 그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는 최상위권 학생들한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전형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올해 그 입시를 치렀던 2022학년도 그 고대 그 입시 결과인데요. 학교 추천 전형인데 이제 딴 거보다는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50%가 채 되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저가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 평균은 37%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인문 쪽 이렇게 봤을 때 3합 5를 맞춘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죠. 조금씩 완화가 됩니다. 우리가 입시를 치른 2024학년도에는 이게 3합 7로 좀 완화가 돼서 충족률이 그만큼 높아질 개연성은 있겠지만 아무튼 이 전형은 무조건 내신만 관리해서 되는 전형이 아니다. 이렇게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데 수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고2 학생들, 고대를 희망 학생들 정말 열심히 수능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연 계열은 뭐 조금 그래도 인문보다는 낫죠. 그죠? 수학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하기 때문에 46.5% 평균이 5% 넘는 과도 있고요. 그래서 수능 준비 열심히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랬더니 내신 등급이 평균 1.64 학추의 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2022학년도. 당연히 이제 최저가 좀 완화가 되면 점점 더 올라갈 개연성이 있겠죠. 좀 세지겠죠, 점수가. 물론 이 전형은 20%의 또 서류를 보는 서류를 보는 요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점수가 형성이 되고요. 잘 참고해 주시고 자연계열은 1.50 이게 평균입니다. 70% 커서 이거보다 좀 더 떨어지는데 뭐 지금 뭐 우리 2학년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종합전형의 학업 우수형 전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022학년 기준으로 4개 합 7 탐구 2과목인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어마어마하죠. 근데 오히려 학교 추천 전형보다 수능 최저 비율이 좀 높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원하는 풀 자체가 다른 거죠. 학교 추천 전형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거의 대부분 지원했다면 이 전형은 상당히 많은 자사고 그다음에 특목고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최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나마 아까 학교 추천 전형보다는 출연율이 높죠. 거꾸로 얘기하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건 교과 전형이 아닙니다.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종합에 대한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최저에 대한 준비, 설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뚫기가 쉽지는 않은 전형이죠. 물론 2024학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최저가 많이 완화가 돼서 4, 8, 탐구 한 과목 이렇게 바뀐다고 했죠. 자연도 마찬가지로 아까보다는 좀 높긴 하는데 아무튼 54% 정도의 최저 충족 비율을 보여줍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수능 준비 열심히 하시라. 2학년 때부터 열심히 하시라. 3학년 가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수능 준비 열심히 하시라. 꼭 고대가 아니더라도 수능 최저에 대한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을 잘해두면 속된 말로 수시에서 떨어지면 정시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시라. 수능만 공부하라는 말은 잘못됐겠지만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는 거의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균을 봤더니 2.17 인문은 자연은 1.88 이거는 종합전형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수능에서 정시에서 교과 우수 전형이 있는데요. 다 지원하는 게 안 되고 영재학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예술고 체육 이렇게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내신에 대한 불리함이 있는 학교들은 지원 자격도 없을 뿐더러 이건 일반계 고등학교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전형일 수 있겠다. 자, 이게 정량 평가한다는 거. 여기 필요한 그 석차 그 반영하는 방법은 학추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대는 큰 틀에서 변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2023학년도 기조를 쫓아가고 있고요. 다만 약간 차이가 있다면 추천형에서 반영 비율이 6대4가 7대3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2022학년도에 처음으로 이게 적용이 됐지만 일단은 대신 2단계 넘어가는 학생들 합격하기 어렵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1단계에서 5배수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신이 좋아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단계 면접이 상당히 중요하다. 비율이 좀 줄긴 줄었지만 여전히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는 범주에 있다. 그래서 연대는 최저가 학력이 없는 대신에 이 전형으로 가려면 재취업 면접을 잘 연구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추천 인원이 3학년 기준 5%에서 최대 10명으로 이제 조금 바뀌었는데요. 근데 학교 규모에 따라서 10명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 학교에서 연대를 10명 이상 부르는 학교가 많지는 않죠. 게다가 내신을 기반으로 하는 전형이다 보니까 5%나 10명이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5%라고 5% 다 추천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전형 간 중복전을 확대했다는데 이전에는 교과와 종합을 중복전을 아예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추천 전형을 쓰고 그다음에 활동 우수형을 쓰고 그다음에 그 다른 학생부 종합 전형에 관련된 그런 전형을 아예 다 막아놨는데 2024학년부터는 추천형하고 활동 우수형만 중복지원이 불과하고 나머지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그러니까 그 종합전형에서 국제형이 국내고 전형과 해외고 전형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추천형을 쓰고 학교 추천형을 쓰고 그 다음에 국제형의 국내고 전형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회가 하나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 학교 연대는 많이 못 가기 때문에 연대에 대한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아무튼 이런 변화가 있고 연대는 큰 틀에서 2023학년도, 2022학년도 관련된 변화가 크지 않으니까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카이를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우리 고2 학생들 잘 준비하셔서 내년 3학년 올라가서 뭔가를 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차곡차곡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내년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